그 전기차 이야기 나왔으니까 예. 유지용 연구원님이 진짜 사고 싶은 전기차는 뭐예요? 지금 타고 계신 차는 전기차는 아니고 내연기관차. 아쉽지만 이제 제가 이 차를 구매를 했을 때는 네. 사실 뭐 저희 집에도 충전소가 없는 상황이었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연기관차를 구매를 하긴 했습니다. 네네네. 예. 근데 이제 뭐 앞으로 구매를 한다라면은 진짜 사고 싶은 차. 진짜 사고 싶은 차는 일단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 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아, 예. 이렇게 열리는 그리고 거. 또는 예. 또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에서 나오는 또는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나오는 전기차가 네. 일단 뭐 기대보다 훨씬 더 높은 역량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G90이 나왔던가요? 그 아이오닉 브랜드가 있고 네. 그다음에 기아에서는 EV 시리즈로 있죠. 가고 있고요. 이번에 그다음- 제네시스에서는 나온 게- GV60이 이제 EGMP 기반으로 SUV. 이제 그쵸. 예. 저는 제네시스라고 해가지고 예. 그 얼마 전에 그 제네시스 그 G90 이제 제일 큰 거. 네. 예. 그게 전기차 버전으로 나왔잖아요. 아, 그건 그건 이제 말씀하신 EGMP 플랫폼은 아니고. G80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G80. G80. G80은 그냥 엔진 걷어내고 거기다가 배터리 넣고 이거잖아요. 일단은 EGMP 이제 플랫폼은 파생형이라고 이제 부르죠. 파생형. 예. 그래서 그건 약간 좀 논외로 하고 그러면 뭐 하여튼 나올 차종들은 많은데 국산차를 사시겠다라는. 국산차를 살 의향은 굉장히 있죠. 왜냐하면 뭐 선택의 여지가 앞으로도 꽤 넓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제네시스 라인업도 지금 알고 계시는 라인업들은 앞으로 다 이제 전동화 버전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리비안인가요? 그 미국 트럭은 네, 이미 예, 상용화돼서 나오고 있죠. 그렇죠. 팔리고 있죠. 예. 얼마 전에 그 뭐였지? 버진 갤럭틱이었나? 네. 블루 오리진이었나? 예. 그 우주 비행선 뭐 테스트하는 영상 보니까 네. 거기 있는 아저씨들이 리비안 트럭 타고 사막을 쫙 달리면서 이제 우주 비행선 타러 가더라고. 그 모습이 네. 너무 멋있는 거야. 아. 그래서 사실 그 포드 트럭 있잖아요. 예. 엄청 큰 거. 예. F150인가? 예. 이번에 라이트닝 버전 말고 네. 예, 맞습니다. 그런 건 사실 우리나라에서 타기에는 그게 또 막 가솔린 모델이다 보니까 네. 연비 장난 아니고 그쵸. 거의 탈 수가 없는데 네. 그런 멋진 트럭을 전기차 모델로 탄다는 거는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로망이 생겼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이제 대형 트럭은 예. 대형 픽업 트럭은 주차하는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데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맞아요. 사실. 어디 대형마트나 백화점 가면은 주차할 거기는 때 갈 수가 없어요. 네, 예, 먹습니다. 그런 데들은 갈 수가 없고. 기동 사이에 낍니다. 예, 그래서 단독 주택에 살아야 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 SF 플러스 자산운용의 그 강방천 회장님 네, 예. 그 포드 트럭을 타세요. 예. 그 아마 가솔린 모델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판교 사옥에 가면은 지하 1층에 그 차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네.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 보고 좀 저도 트럭을 사고 싶었어요. 잠깐 옆으로 얘기가 샜는데 네. 사실 이제 전기차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글로벌리 그 전기차 카 메이커들이 셀 수 없이 많아졌어요. 많아졌죠. 예. 와, 이거 보니까 저도 드는 생각이 이제 진짜 전기차는 맘만 먹으면 만들 수 있는 시대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네. 됐거든요. 왜냐면 스타트업들도 한다고 하는데 네. 기존의 카 메이커들이 네. 못할 리는 없을 거고 네. 또 신규 플레이어들도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례로 예. LG전자라든지 네. 뭐 전장 많이 하잖아요. 예. LG 마그나랑 이제 합작법인도 시작을 하게 네. 됐고 또 쌍용차 같은 경우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평택 공장이었던가요? 경기도 내에다가 오히려 전기차 플랫폼을 새로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 우리 회사를 청산하지 말고 법정 관리 내에서 네. 살려다오. 뭐 네. 이런 식으로 또 제안을 하긴 하던데 쌍용차는 좀 논외로 하더라도 예. 약간 그런 전기차의 신규 진입 가능성, 용이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많이 말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신규 업체들 이 앞으로 3년 후, 4년 후에도 전부 다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입과 생존은 별개다. 생존을 해야 예. 카메이커로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생존을 한다라는 거는 이 회사가 차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네. 최소 3-40만 대 정도 연간 생산량을 이제 갖추게 되는 그런 구간을 넘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생산이 시작된 것만으로는 이제 네. 이 회사의 재무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다이슨이라고 기억나시죠? 청소기 예, 그 예. 업체가 이제 전기차 시장에 진출을 하려다가 정말 해보니까 돈이 이제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일단 공장 세우는데 몇 조 들어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소싱을 하려고 하면 부품 업체들을 만나야 되는데 네. 이러려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네, 각 국에 다 있습니다. 네네. 핵심 부품 업체들이 한 나라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부품 업체들만 만나는데 한 반년, 1년 걸린다고 네. 이 책에 써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 그러는 사이에 이미 비즈니스는 시작이 됐고 예. 자본은 어디서 투자를 받은 상태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얼마 안 가다 또 유상증자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투자자들과 이견이 있으면 이제 좀 안 좋은 일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시장에 많이 소개된 업체들은 많은데 이 업체들이 뭐 아주 경쟁력 있는 경우야 이제 또 다른 투자자들이 나타나서 인수를 한다던가 기존 네. OEM 인수를 한다던가 이럴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은 업체들이 이 시장에 이미 진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셀 수 없이 좀 많은 것 같고 예. 미국도 사실 이제 시작 단계니까 앞으로 네.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런 업체들이 일단은 이제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위탁 생산 형태를 아, 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네. 이것도 이제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카메이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품 업체들과의 협상력에서 굉장히 우위를 점해야 규모의 경제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자체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시점부터는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이익은 나지도 않았는데 끊임없이 이제 자본 추가 투입이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마도 이제 생산이 좀 어느 정도 시작된 이후부터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위탁 생산으로 조금 더 가볍게 시작은 할 수 있겠지만 네, 나중에 언젠가는 내재화된 생산 라인을 가져야 한다. 그렇죠. 아. 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방금 말씀하신 타임라인이 아마 앞으로 한 3, 4년 후인데 네. 이때쯤이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레거시 오토메이커들이 네. 전기차 생산량이 굉장히 많아져요. 음. 이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스타트 업체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이야기해 주셨던 진입과 생존은 별개의 문제다. 그렇죠. 예. 딱 와닿네요. 왜냐면 저는 좀 간단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기존에 어차피 내연기관차 라인 다 저초자산 되는 거 네. 어떻게 해서든 전기차로 돌리면 네. 어차피 있는 인력은 또 써야 되기는 하고 물론 이제 그렇죠. 인력이 확 줄어들기는 한다고 하는데 또 LG 같은 경우에도 전장이 원체 많기 때문에 네. 예. 또 LG 마그나랑 같이 이제는 그 모터라고 해야 되나요? 구동 모터요. 구동 모터들 훨씬 더 다양한 걸 하기 때문에 이게 맘만 먹으면은 LG도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부품사가 이제 카메이커가 되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비자 접점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네. 예를 들면 이제 차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도 네.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러려면 이제 브랜드 전략이나 아니면 특히 이제 내수 업체가 아니고 이제 글로벌 판매를 한다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네. 베를린 공장 가동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이제 그 현지 정부의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제 생산을 한다던가 해외에 자동차를 판매를 한다던가 있어서는 수많은 난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거를 돌파하면서 이제 그 길을 택할 거냐, 이제 또 이제 경영적 선택의 문제가 될 텐데. 특히 이제 신흥국에다 팔고 싶다라는 예. 거는 이제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는데 신흥국에 판매를 하면 네. 자동차 관세가 굉장히 많이 붙거든요. 네.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 붙습니다. 50%나요? 예. 그래요? 인도, 브라질 이런 지역에는 사실 자동차를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관세만으로는 또 물류 비용도 엄청나고 그래서 아예 그래서 공장을 가서 짓고. 현지화된 차종들만 이제 판매가 사실상 허용이 되는 그래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CKD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CKD. 반조립 상태로 이제 보내놓고 거기서 조립을 해서 그렇게 완성차를 파는.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사실 강한 브랜드 메이커가 되기는 좀 쉽진 않죠. 아하.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LG 카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걸로. 예. 왜냐면 저도 약간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그럼 반대로 그 위탁 생산을 이제 맡아가지고 생산해주는 라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TSMC가 있죠. 직접 뭐 설계는 못하도록 뭐 이제는 한다고는 하는데 네. 위탁 생산을 받아서 이제 반도체 설립 생산을 해주는 것처럼 자동차도 전문적으로 위탁만 받아서 생산을 해준다면 네. 그쪽 사업은 수익성이 어떨까? 이거 여쭤보는 왜 그러냐면 사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정말 낮잖아요. 네. 뭐 2% 정도 되나요 영업이익률이? 지금
너무 낮게 보시는 것 아, 그래요? 같고요. 더 돼요? 지금 이제 제가 현대 좀 안 좋았던 시절에만 머물러져 있어가지고. 지금 네. 이제 최근에는 현대차는 이제 6%대까지 많이 올라왔고, 올라왔네. 기아차는 이제 7%, 8%를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ASB 그러니까 대당 단가 그렇죠. 좋아지고 네. 인센티브 낮아지고 하면서 이제 개선이 돼서. 네, 저는 맞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안 좋았던 시절만. 2에서 4가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 예전에 이제 그러다가. 2017년, 18년 이때 맞아요, 좀 있었던 맞아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거대 제조업이기 때문에 이제 두 자릿수 마진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업체들로부터 위탁 생산 요청을 받아서 하는 이제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 오리지널 카메이커보다 마진이 더 높게 책정되기는 기본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비즈니스가 제 생각에는 그 비즈니스만 하는 업체들은 네. 규모의 경제가 과연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업체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어떤 그 생산 용역 비용을 떼먹는 약간 그 정도 비즈니스. 뭐 조립이니까요. 뭐 팍스콘도 네.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팍스콘은 나와가지고. 이미 이제 자동차 조립 사업에 진출을 공식적으로 한 상황이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부품 업체들 예. 중에서 이제 완성차급으로 동등한 지위를 갖는 업체들은 티어 1이라고 네. 이제 보는데 티어 1 중에서 마그나라는 업체가 그 그렇죠.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이미 마그나는 그 위탁 생산 뭐 BMW를 마그나에서 예, 이제 만든다고. 5 시리즈의 일부 라인업들은 이제 해주고 있고, 오. 일부 트림들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벤츠의 이제 G바겐 차량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아, 그 마그나에서 만들어요? 그렇죠. 지바겐을? 와.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도 이제 북경기차와 이제 일단 조인트 벤처 회사를 만들었고, 네네네. 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업체들로부터 또 이제 엔지니어링 컨설팅 의뢰를 많이 받아서 차량 설계도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네네. 보니까는 이쪽 비즈니스에 좀 많이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 업체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자신들의 기존 네. 사업에서도 마진이 좀 어느 정도 공유되는 아, 자기네가 부품을 있죠. 만드니까. 예, 있죠. 예. 자기네가 위탁이지만 생산 라인도 돌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완성차 조립 라인도 돌리면서 거기다가 자기네 부품을 가져다 쓰니까 윈윈이 되는. 기본적으로 BMW랑 이제 다임러로 공급되는 비중이 꽤 커요. 마그나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어허. 예.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마그나 이외에는 그렇게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이제 진입하지 않았어요. 네. 이 정도 규모 경제가 되는 업체들이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업체가 특히 최근에 또 이제 LG 전자와도 이제 합작사를 네. 만들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전기차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많이 좀 중요시되는 그런 업체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위탁 생산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거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 그쵸? 예. 애플카를 누군가 만들 겁니다. 그죠? 예. 애플이 처음부터 자기네 자동차 완제품 제조 라인을 만들지는 않겠죠. 절대. 뭐 핸드폰도 직접 안 만드는데. 그렇죠. 누가 만들 것 같으세요? 이 얘기는 한 5,000번은 질문 들으셨죠?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제 애플카의 핵심은 저희가 또는 미래 자동차의 핵심은 네. 소프트웨어 기술력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통해서 자신들의 생태계를 이제 자동차 안에 구축을 하는 거고 이건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자동차 회사랑은 이해상충의 여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젠간 부딪힌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들도 자체적으로 다 OS를 개발을 하는 업체들도 좀 생겨났고 예. 그것을 통해서 자체 개발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이제 OTA 기능들을 활용을 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카메이커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애플이랑 파트너십을 맺고 즉 소프트웨어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고 네. 나면은 자동차 회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요. 근데 하지만 미래 자동차의 밸류는 하드웨어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앞으로 점점 줄어들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이해상충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애초에 그것들이 없는 관계인 이제 부품 업체들 또는 이 비즈니스만 하는 업체 이제 팍스콘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유력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팍스콘이나 뭐 마그나나 그쵸. 이런 예. 식으로만 하는 예, 맞습니다. 완성차가 아닌 데들이 애플카를 만들 가능성. 그렇죠. 예.
저는 약간 지금은 조금 잠잠해진 것 같은데 여의도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돌았었잖아요. 진짜 그 애플카를 국내 업체가 만들게 되면 현대차보다는 기아차일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또 기아차가 그 PBV였던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 예. 목적 기반 차량이죠. 목적 기반 차량. 예. 그거 한다 그래서 그러면 애플도 목적 기반 차량에 들어가는 건가? 들어갈 나는 수도 이제, 있죠. 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기아 입장에서는 이제 네. 이것을 하는 게 최선의 선택은 아닐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 기아 입장에서는 그냥 예. 자기네 거 하는 게 더 나을 그렇죠. 수도 있다. 예. 독이 든 성배일 수도 있다. 또는 애플. 자신들의 이제 뭐 소프트웨어 플랫폼 갖춘 채로 판매를 하는 게 네. 훨씬 더 나을 건데 음. 그런 형태로는 아마 애플이랑은 파트너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애플이 괜히 애플인가요? 그렇죠. 요새 약간 조금 딴 생각 들면서 진짜 궁금한 거는 기아차는 차를 뗐습니다. 기아잖아요. 그렇죠. 예. 기아차라고 검색하면 이제 잘 안 나오고 기아인데 현대차는 왜 차를 안 떼고 있나요? 글쎄요. 그거는 정말 쓸데없는 질문인데 이거. 아마 이제 기아가 이 브랜드력을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됨을 좀 절실하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현대는 예. 사실 이제 뭐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도 있고 예. 기본적으로 브랜드력이 조금 더 이제 강하거든요. 아무래도 네네네. 보면은 그래서 기아 입장에서는 프리미엄 메이커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따로 네. 세퍼레이트한 브랜드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자체 브랜드가 좀 업스케일이 되어야 되는 게 이제 내부적으로 좀 많이 검토가 됐었던 것 같아요. 예. 현대 같은 경우는 그냥 차를 떼고 현대라고 하면은 이 과거 그 현대그룹 이제 많이 찢어져 있는 그쪽 네. 형제들 집안과 그 사업 내에서 이 성표권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또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분명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배터리 이야기랑 테슬라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예. 이거 진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지금도 서학기미 분들이 테슬라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요즘에는 조금 테슬라 주가가 많이 쉬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것도 당연히 이제 좀 산이 높으면 네. 골이 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쉬어갈 수도 네. 있을 텐데 테슬라는 최근에 그러면은 다른 전기차란다.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을 하면서 예. 결국 테슬라도 조금 경쟁력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라는 네. 조금 지적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EV 시장에서는 테슬라 마켓시어가 앞으로 빠지는 게 맞습니다. BEV라면은 이제 순수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예. 순수 전기차 시장 놓고 봤을 때는 테슬라 앞으로 마켓시어가 좀 빠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전기차 내에서만 보면 그렇죠. 딴 데서 전기차 계속 올라오니까 근데 테슬라를 봤을 때는 네. 중요한 건 EV 시장 마켓시어가 아니에요. 자동차 시장 마켓시어입니다. 전체 그 9천만 대 시장이라는 그렇죠. 전체 자동차 예. 시장에서 거기서 테슬라가 작년에 50만 대를 했고 네. 올해 100만 대를 할 거고 내년에 180만 대를 할 거고 네. 내후년에는 이제 250만 대 이상을 하게 되는 게 테슬라라는 기업을 봤을 때 가장 중요시 여겨져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EV 시장 안에서의 마켓시어는 사실 빠지기 마련이죠. 이거는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 작년에 25만 대 시장이었습니다. 네. 1600만 대 시장 중에서 작년에 전기차 25만 대밖에 안 팔렸어요. 네. 그 중에서 테슬라가 20만 대를 했습니다. 네. 마켓시어 80%를 했어요. 어허. 5만 대를 이제 남아있다라는 거는 사실 여기 찔끔 이 메이커 찔끔 저 메이커 찔끔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10개 메이커가 전기차를 다 생산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테슬라의 마켓시어는 사실 빠지는 게 이제 뭐 정상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폭스바겐이나 아니면 또는 이제 북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EV 시장이 굉장히 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테슬라 마켓시어는 아마 이제 거의 이제 25%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테슬라 이제 글로벌 마켓시어는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수렴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이건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전기차 시장에서 이만큼을 차지하는 회사에서 딴 데가 막 들어오니까 조금씩 이제 작아질 수는 있지만 이거를 전체 자동차 시장으로 늘려놓고 보면 테슬라는 앞으로 이제 먹을 시장이 더 많다. 테슬라처럼 빠르게 외형이 빠르게 성장하는 메이커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재벌 걱정과 테슬라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걸로.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배터리 데이 통해서 배터리 이제 내재화하는 거, 직접 생산하는 걸 조금 더 많이 늘리겠다. 그래서 뭐 배터리 단가도 몇 년이었죠? 뭐 거의 최대 한
절반 정도까지 값을 그쵸, 이제 그쵸. 많이 낮추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배터리 셀 업체들 조금의 희비가 갈리기도 했었고 맞습니다.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지 좀 지금 이제 4680 배터리라고 하잖아요. 원통형 원래는 배터리 크기, 예. 원래는 이제 18650이었는데 이제 네. 보시면은 그것들을 이제 테슬라가 자체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었고요. 네. 자체 생산을 하려면은 지금 있는 공장 말고 이제 세우는 공장에서 아마 네. 자체 생산할 설비들을 이미 이제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테슬라 그 텍사스 공장이랑 네. 그다음 베를린 공장에서는 이 4680 배터리들을 자체 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캐파는 사실 이제 정확하게 아직까지 추정은 안 되는데 아마 이제 내년 되면 한 100기가 정도는 이제 자체적으로 캐파를 확보해서 가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테슬라의 자체 물량들을 전부 다 소화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외형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거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기존 배터리 업체들과 이제 파트너십은 국내 업체 하나 있고 이제 일본 업체 하나 있고 중국 업체 하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당분간 유지가 되고 특히 이제 한국 업체와 그 중국 업체가 공급하게 되는 물량에 당분간은 좀 우상향 트렌드에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테슬라가 올라오는 성장 속도가 좀 더 빠를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테슬라뿐만 아니라 GM도 그렇고 뭐 폭스바겐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조금 일부라도 내재화할 계획들은 좀 있다고 하잖아요. GM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합작사. 따르면은 모두 다 LG와 합작이고요. 예. 그다음에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합작을 하다가 장기적으로는 이제 정말 자체 셀 생산으로 가겠다라는 네. 부분을 좀 밝힌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지금 투자자 분들께서는 사실 이제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접근 방법은 네. 계획보다는 현재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카메이커가면은 이 전기차 판매 대수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것들이 입증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즉 ID3나 네. ID4 네. 이 MEB 플랫폼 차량들이 그만큼 시장성이 있는 차종들인지를 확인하는 게 예. 조금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EB라고 하면 이제 폭스바겐의 전기차 플랫폼. 전기차 플랫폼 예, 예, 예. 이고요. 전용 플랫폼들이죠. 그래서 이 플랫폼에 기반한 차종들이 정말 시장성을 갖고 있어서 그 배터리 내재화 투자가 효용 가치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라서 네. 이 차량의 시장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이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일단 배터리 다 투자를 해놨는데 차가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 시절 되면은 또 전기차가 또 흔해질 수도 있고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래, 지금 이제 폭스바겐의 목적은 테슬라 정도 판매를 하거나 테슬라보다 많은 판매를 하거나가 그러겠죠.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 배터리 투자를 단행을 한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테슬라가 더 잘 팔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폭스바겐의 전기차를 잘 안 사요. 미국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네. 딜러들이 폭스바겐의 이제 전기차 판매를 권유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예. 폭스바겐은 아직까지 그 MEB 그 플랫폼 라인에서 나오는 게 조금 약하다고는. 이제 유럽에서는 근데 예. 전기차 시장 자체가 크게 형성이 됐어요 이미.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엔트리급에서는 사실 이제 폭스바겐이 꽤 많이 작은 팔리고 차들.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이나 대형 SUV나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아직까지 시장이 형성이 안 됐어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그 시장까지 이제 뻗쳐지는 데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얼마 전에는 그 스텔란티스도 그 네. 제목이 뭐였죠? 이름은 까먹었는데 배터리데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네, 예. 자기네 이제 전기차 플랫폼 이야기를 했었고 네. 배터리 수급 계획도 여기도 이제 같이 좀 공개를 했었잖아요. 네, 스텔란티스도. 그래서 이쪽 시장이 이제 커지는 거는 당연한데, 네. 야, 이제 나중에 이제 볼만하겠네요, 이들 싸움이.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많이 봐온 바로는 이 자동차 업체가 이 대중적으로 발표를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지금까지. 과거에도 많이 했었. 몇 년도에 네. 완전 자율주행을 하겠다. 몇 년도에 전기차를 얼만큼 하겠다. 네. 지금까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어요. 테슬라 FSD도 그랬고. 심지어 테슬라도 못 지켜요.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예. 일단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주주들에게 소통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대부분 또 전문 경영인 체제다 보니까 네. 이것을 이제 장기적으로 정말 가져갈 계획이 있는 매니지먼트인지에 대해서도 좀 이제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많았고요. 이제 경영진이 바뀌는 경우들이 워낙 많았고, 이제 지금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회사들이 합병을 한 거잖아요.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정말로 이 발표한 대로 네. 내부적으로 다 의견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상황인 건지, 네. 내부적으로 이제 몇 가지 충돌이 있는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이것도 계획과 실행을 이제 구분해서 와치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메이커의 특징은 그 미국 회사랑 유럽 네. 회사랑 다 합쳐져 있는 회사예요. 그렇죠, 그렇죠. 크라이슬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그렇죠. 크라이슬러 있고. 예. 나머지는 다 유럽이고, 피아트, 예. 원래 FCA의 C가 크라이슬러였던. 피아트 거죠. 크라이슬러고요. 예, 예. 그다음에 뭐 PSA 들어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질적인 문화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람보르기니도 거기 있더라고요. 람보르기니는 나 람보르기니는 이제 폭스바겐 산하에 폭스바겐이다. 있는, 폭스바겐. 예, 있는 아우 업체고요. 헷갈려. 아우 헷갈려. M&A가 하도 많았어가지고 예. 엄청 헷갈립니다. 그 하여튼 요게 이제 전기차 시대가 열리게 되면은 이제 예. 거기에서 거의 뭐 완전 경쟁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각축전이 벌어질 테고, 그래서 소비자 손을 누가 더 많이 잡게 되는지는 정말 볼만할 것 같아가지고, 예,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네.